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1 박세길 28번째 345페이지 7페이지 그 결과 우습게도 우리의 현대사는 이 땅이 아닌 외국에서 더욱 풍부하게 연구되어 왔습니다. 이는 더없이 큰 불행이요 수치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일부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자기 헌신적인 노력으로 현대사에 관한 대담한 연구를 시도했고 이제 그 성과가 괄목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개별 사안에 대한 심층적 연구에 머물면서 하나의 일관된 흐름으로 종합되지 못하고 있고 그 성과 또한 광범위한 국민의 관심에 충분히 부응하고 있지 못한 형편입니다. 전문적인 역사학자도 아닌 제가 감히 이 책을 쓰게 된 것도 이러한 사정에서 연유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축적된 연구 성과들을 최대한 계승하면서도 더욱 많은 사람이 현대사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했던 것입니다. 우선 1권은 해방 전후부터 한국전쟁 시기까지를 다루어 왔습니다. 이는 이 시기야말로 현존하는 모든 불행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 싹이 튼 시기라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책을 쓰면서 특히 다음의 부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철저히 민중을 중심에 둔 역사를 쓰고자 했습니다. 그리하여 각 시기마다 민중의 요구와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부각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둘째, 그러한 민중의 요구와 역할에 대한 외세, 특히 미국과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자 했습니다. 미국이야말로 현대사의 음모에 대해 1차적으로 책임이 있는 당사자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셋째, 남북한의 민중을 동시에 하나의 민족사의 주체로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반쪽만의 역사는 민족사를 불구로 만들 뿐만 아니라 사실 자체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 책은 완벽한 통사가 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할 수밖에 없음을 솔직히 고백해야겠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약점은 1차 사료를 직접 일일이 검토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필자가 전문적인 역사학자가 아니라는 사정에 따른 것입니다. 대신 기존의 학자나 관련된 사람들의 업적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의 신빙성은 그분들이 참고한 1차 사료의 객관성에 의해 간접적으로 보장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해당 시기에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집단들, 예컨대 한국민주당이나 남조선 노동당에 대한 검토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 역시 커다한 한계로 지적되어야겠습니다. 커다란이 아니고 커다란 한계지. 345페이지 2. 전시아의 식량 사정을 고려하여 1951년도 농산 계획에 있어서는 조기작물, 특히 대맥과 재료의 재배 면적을 확장하도록 할 것이며 적의 약탈 또는 기타 원인으로 종자를 준비하지 못한 농민들에게 대해서는 소형 종곡을 국가에서 대여하여 주도록 할 것을 농림상 및 내각 양정국장에게 책임지우며 각 도 평양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1951년 3월 15일까지 부족한 종곡을 조사하여 농림성에 보고할 것이다.
응? 3은 어디 가고 4야? 4. 농촌 노력의 부족을 보충하여 춘경 파종 사업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내무성 기관을 포함 사회단체 및 기업소들이 노동자, 사무원 및 그들의 가족과 후방 군부대를 동원하여 춘경 파종 사업 5. 5가 어디 있어? 위에 있네. 춘경 파종 사업에 협조케 할 것을 관계, 각 상 및 각 도 평양시 인민위원회 위원장들에게 책임지우며 파종기 전으로 농림상 각 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각 지방의 파종 면적을 조사할 것이다. 5. 농업 생산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군사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춘경 파종기 및 제초기에 있어서 국가 동원에서 농민을 제외하도록 할 것을 각 도 평양시 인민위원회 위원장들에게 책임지운다. 6. 김준엽 외역금 북한연구자료집 2. 아시아문제연구소 1974 119페이지 내지 120쪽. 이와 함께 북한의 지도자들은 전례 없이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해 농민들이 투철한 애국심과 난관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강인한 의지에 호소함으로써 식량 생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장하고자 했었다. 1952년에 접어들어서도 공식적인 당 기관지에서는 농민들이 헌신적인 식량 증산 투쟁을 고무하는 작업이 연일 전개되었다. 식량 없이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으며 후방사업을 성과 있게 수행할 수 없고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킬 수 없다. 7. 노동신문 1952년 1월 25일자 스칼라피노 이정식 앞에 책 527쪽에서 재인용. 식량을 위한 투쟁은 조국을 위한 투쟁이며 전선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이다. 농민 여러분, 전쟁은 지구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무수한 고통과 난관이 닥쳐올 것입니다. 이에 절대로 굴하지 말고 과감히 극복해 나갑시다. 그것만이 승리를 보장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8. 노동신문 1952년 4월 3일자 위의 책 526쪽에서 재인용. 우리의 영광스럽고 존귀한 조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자손만대의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빵과 자유를 위하여 당신들의 이익을 철저히 옹호하여 주는 우리 당 조선노동당과 공화국 정부 주위에 더욱 철석같이 뭉치어 식량 증산을 위한 투쟁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고. 9. 노동신문 1952년 5월 19일자 위의 책 527쪽에서 재인용. 또한 부족한 일손을 보충하고 농민들을 격려하기 위해 1951년에는 316만 명의 노동자, 사무원, 학생, 군인들과 때로는 중국인민의용군 병사들이 농촌에 동원되었다. 이 밖에도 빈곤한 농민들에게 각종 현물세를 면제해주거나 정부 보유의 농산물을 반환해주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10. 김준엽 외역금 앞의 책 119쪽 참조.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아무런 장애 없이 원만하게 추진되었다고는 보기 힘들다. 우선 공장이 파괴되어 화학비료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는데 이는 인력과 퇴비만으로는 쉽게 대체되지 않았다. 노동력과 총력의 부족 역시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하기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여기에 덧붙여 계속되는 미 공군기의 공습을 피해 주로 야간을 이용해 작업을 하게 됨으로써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었다. 그럼에도 북한은 식량 문제에 관해 더욱 호전된 상태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북한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1952년도의 곡물 생산량은 전년도에 비해 7.7% 증가하게 되었다. 10일 스칼라피노 이정식 앞의 책 530쪽. 식량 생산 못지않게 절박하게 요청되었던 것은 전제민의 구제와 그들의 생활을 안정되게 만드는 것이었다. 앞의 내각결정 제197호에서는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1. 전제로 인하여 주택을 잃은 인민들을 위하여 평양시 및 기타 각도에서 그들의 주택을 신축 또는 수축함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방조를 줄 것이며 이미 소요되는 목재는 농민들에 한하여 지방소비재 중에서 이를 무상으로 부과하고 기타 인민들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유상 분야할 것이며 2. 전제민 구제를 위하여 1950년 내각결정 제175호 및 제187호로서 그 대책이 강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부 도에서는 구제용 물자조차 운반하지 않고 있다. 인민생활 안정에 대한 이와 같은 무관심한 경향을 일소하고 인민들로 하여금 국가적 원조의 혜택을 하루속히 받도록 조치할 것이며 가재를 잃은 전제민들의 의류, 침구 등을 국가에서 무상으로 급여하기 위하여 200만 메타의 옷감을 수입 보장할 것을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재정상 및 상업상에게 책임지운다. 4. 각 도, 시, 군의 군, 면의 의료기관을 시급히 정비하고 의료기관이 없는 무해촌에 대하여는 이동치료반을 조직 파견하여 일체 전제민들을 무상으로 치료할 것이며 일반 인민들에게 의료상 혜택을 주도록 조치할 것을 보건상 및 각도 인민위원회 위원들에게 책임지운다. 12. 김준엽 외여금 앞의 책 118 내지 119쪽. 7. 노동자 사무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물급여를 포함한 임금제도를 실시할 것이며 우선 연, 동복, 하복, 한 착씩을 그들에게 급여할 것을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재정상 및 상업상에게 책임지운다. 8. 전시하의 인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가옥세, 대지세 및 차량세, 이들색 연 평균 8천만 원의 징수를 임시 중지할 것이며 전제민들에 대하여는 각종 세법에 의한 감면 제도를 철저히 실시하고 지금까지 미징수 세금은 그 정상에 따라서 이를 감면하도록 조치할 것을 재정상에게 책임지운다. 상당히 의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같은 정책이 얼마나 성과 있게 추진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럼에도 식량난을 포함해 전쟁으로 야기되는 각종混乱은 소련, 중국, 그 밖의 사회주의 형제국들로부터의 지원에 힘입어 어느 정도 타개된 것은 분명한 사실인 듯하다. 1952년 4월 14일자 노동신문은 스탈린 대원수가 적들의 만행에 의하여 도시와 마을과 우리의 모든 것이 수많이 파괴, 약탈된 어려운 환경과 우리 공화국의 곤란한 식량 사정을 고려하고 북한에 밀가루 5만 톤을 보내왔다고도 보도했다. 또한 같은 신문 1952년 7월 1일자 사설에서는 중국 인민들은 막대한 수량의 양곡, 직물, 피복류, 문화기재 등을 위시하여 의약품, 유문대,
등 수많은 물품을 조선 인민에게 보냈다라고 밝혔다. 13. 전쟁 중의 북한에 있어서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파괴된 정치 질서를 복원하고 전쟁 수행에 필요한 역량 동원을 효과적으로 보정하는 것이었다. 당시 북한에서는 전쟁 분위기를 틈타 각종 부패와 낭비 풍조가 팽배했고 정권 기관 내에서는 관료주의가 심심치 않게 고개를 들고 있었다. 북한의 김일성은 당과 정부의 간부들 대부분이 아직도 일제 사상의 잔재와 낡은 봉건적 사상의 잔재에 빠져 있음을 들추어냄으로써 관료주의의 등장을 솔직히 시인했다. 김일성에 의하면 이들 관료주의자는 상부에는 아첨하고 인민에게는 교만을 떨며 인민의 옳은 목소리는 들으려 하지 않고 인민에게 호령만 치고 있으며 심지어는 생산보고서까지 위조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 이러한 경향을 불식하기 위해 북한 당국은 1952년 초봄에 반관료주의, 반탐호, 반낭비 운동을 선언했으며 그 이후에도 재반학을 추방하기 위한 운동을 계속 강조했다. 14 위의 책 531쪽. 이에 앞서 1951년부터 북한 전역에 약 5천여 개의 민주 선전실을 설치해 대대적인 성인교육 사업을 벌여나갔다. 민주 선전실은 혼란에 빠진 각종 조직을 재건하고 이를 통해 정부와 일반 주민의 결합을 강화하는 것에 주된 목적을 두고 있었다. 15 위의 책 528쪽. 마지막으로 전쟁 중의 북한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로 제기된 것은 특히 군 내부에 만만치 않게 존재하고 있던 패배주의를 불식하고 강력한 전투태세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몇몇 군 지도자들의 패배주의적 행위가 시탄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예컨대 무정은 미군이 38선을 넘어서 북진해 오자 평양 사수명령을 어긴 채 만주로 퇴각해 만주의 심양지역에서 인민군을 재편하고자 기도했다. 또한 김일은 비행기 없이는 적과 싸울 수 없다는 나약한 생각을 퍼뜨렸으며 강원도 당위원장 임춘추는 미군이 북진해 오던 시기에 주요한 당 문서를 내팽개 친 채 자신만 도망치기에 급급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민중의 힘을 믿지 않고 모든 난관을 민중의 힘에 의거해 풀어나가려고 하지 않음으로써 약이 되는 패배주의를 드러내 보였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결국 그 지위를 박탈당하고 말았다. 이러한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우리들 주위에는 일본에게도 못 이겼던 조선이 미국과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는가 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우리는 혼자서 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편에는 중국 인민이 보내준 중국 인민 지원 부대들이 손에 무기를 잡고 우리와 같이 싸우고 있다. 우리의 편에는 세계에서 제일 강대한 소비에트 연방을 선두로 한 인민민주주의 제국가인민들과 세계 자유애호 인민들이 서 있으며 동방 식민지 피거갑 민족들이 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역량은 적들의 역량보다 더 강대하다. 더구나 북한 인민들은 자기 강토 안에서 싸우고 있지만 적은 수십만 리 떨어진 외국에서 싸우고 있다. 따라서 미군의 사기는 나날이 저하되고 있으며 그들은 조선 전선의 돈이 탐나서 달려왔지만 우리의 인민군대와 중국 인민 지원부대들은 자기 조국의 독립과 자유, 인민과 혁명을 위한
정의의 전쟁을 진행하고 있다. 기술상의 준비도 종전에는 적들보다 미약했던 것이 점차 향상되고 있다. 시간은 우리들을 위하여 일하여 주고 있다. 승리의 열쇠는 인내심과 국내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더 잘 조직 동원하는 데 있다. 16 유의 책 533 내지 534쪽. 숱한 위기와 난관을 넘어선 끝에 1953년 7월 정식으로 휴전협정이 조인되자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동무들, 원수들은 그들이 조선 전쟁에서 당한 만회할 수 없는 군사, 정치, 도덕적 패배로 말미암아 또한 그들은 조선에서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조중 양국 인민들의 여론과 압력에 의하여 정전협정에 조인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조선인민은 자기 조국 해방전쟁에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쟁취하였습니다. 17 유의 책 577쪽. 제6장 전투 없는 전쟁 353페이지. 1. 좌절된 야망 휴전협정의 체결. 미국은 이른바 전쟁포로의 자유교환, 즉 한국전쟁에서의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소기의 성과가 용이하게 확보되지 않자 휴전회담을 일방적으로 결렬시켰다. 그러나 당시 이러한 미국의 휴전 지연 방침은 어느 모로 보나 쉽게 정당성을 부여받기 곤란한 자기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포로의 자유교환 자체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국제조약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세계 여론의 추세도 이승만 정부를 제외하고는 한결같이 이러한 미국의 의도에 대해 반대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었다. 미국과 가까운 동맹국조차 북한 측이 주장해온 것처럼 제네바 협정에 따른 포로의 원상 복귀를 옹호하자 미국은 더욱 공공에 빠졌다. 1. 김병오 앞의 책 131쪽. 문제는 미국 국내 여론이 조속한 휴전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흘러감으로써 더욱 분명해졌다. 2. 미국 내의 반전 분위기는 전쟁 초기에 이루어진 추가 징병 과정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었다. 1950년 8월의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젊은이의 3분의 2는 군대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방위군과 예비역들도 가까스로 얻은 평화가 재징병으로 다시 손상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몹시 불만을 품고 있었다. 조지프 굴륜 앞의 책 152쪽 참조. 미국의 근로대중은 한국에서의 가망 없는 전쟁에 자기 나라의 젊은이들이 무의미하게 희생되고 계속 공력을 소모하는 것에 강한 회의를 품기 시작했고, 이러한 회의는 당시 트루먼 정부의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안겨주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가운데 1952년 대통령 선거에서 조기 휴전을 공약으로 내건 아이젠하워가 당선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설문. 해리 트루먼,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해리 트루먼이 대통령 직책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잘못하고 있다고 봅니까? 조사 시기, 잘함, 잘못함, 의견. 트루먼 대통령
1950년 3월 전쟁 직전에는 자람 37, 잘못함 44, 무의견 19. 1950년 8월 전쟁 초기에 자람 43, 잘못함 32, 무의견 25. 1951년 2월 전쟁 악화 자람 26, 잘못함 57, 무의견 17. 1951년 5월 메가더 해임 직후 자람 24, 잘못함 61, 무의견 15. 1951년 8월 휴전 회담 시작 자람 31, 잘못함 57, 무의견 12. 1951년 11월 전쟁 답보 상태 자람 23, 잘못함 58, 무의견 19. 1952년 4월 답보 상태 계속 자람 28, 잘못함 59, 무의견 13. 1952년 6월 다른 대통령 가능 자람 32, 잘못함 58, 무의견 10. 잘못함이 더 많네. 아이젠하워 대통령일 때 1953년 2월 취임 직후 자람 68, 잘못함 7, 무의견 25. 1953년 7월 휴전 가능성 자람 71, 잘못함 15, 무의견 14. 1954년 9월 휴전 조인 직후 자람 75, 잘못함 14, 무의견 11. 표 7. 한국전쟁에 대한 미국 내 여론 출전 이재원 미국 중요 언론에 비친 한국전쟁 현대사 창간호 서울언론문화클럽 1980-125쪽 평화에 대한 전 세계 민중의 열망과 미궁에 빠져든 전쟁의 양상은 이제 조기 휴전을 더는 거역할 수 없는 대세로 몰아갔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 속에서도 전쟁으로 파멸 직전에 구출되어 장기 집권을 꾀하고 있던 이승만 정권은 완고하게 휴전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승만은 온갖 관제 대모를 동원해 거듭 북진 돌격을 주장함과 동시에 이미 미국과 북한 사이에 합의되어 있는 남북 통일을 위한 평화적 협상조차 거부했다. 3. 1953년 5월 8일 이승만은 미국 정부에 대해 휴전을 수락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리고 5월 24일에는 변영태 외무장관을 통해 통일을 위한 국제회의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승만은 이른바 유엔 총회 의장에게 보내는 북진통일민족대회 결의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1. 한국의 휴전 정책에 있어 현 전선하의 휴전을 절대로 반대하고 북진을 주장한다. 2. 공산 침략자들을 경멸시켜 한국의 자유와 평화를 쟁취하기 위하여 북진 돌격에 총궐기할 것을 맹세한다. 3. 압록강 백두산까지 북진하여 이북의 동포를 구출하고 실질을 회복하여 남북 통일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평화와 자유를 수호하는 것이 세계 평화를 옹호하는 것임을 주장한다. 4. 노종선 역금 앞의 책 310쪽 아울러 이승만 정부는 휴전 회담에 참석하는 것마저 끝내 거부하고는 완고함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이승만 정부의 고집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관한 최고 결정권자인 미국에 의해 휴전 회담이 재개되었다. 국내외적인 압력에 쫓긴 미국은 더욱 유리한 조건에서 휴전 협정을 타결하기 위해 재차 중국에 대한 원폭 투하로 협박했다. 5. 미국이 휴전 협정을 유리하게 타결하기 위해 북한과 중국 측에 가한 위협은 더욱 광범위하고도 완곡한 것이었다. 미 국가안전회의는 원폭의 광범위한 전략적, 전술적 사용을 포함해 직접 중국 본토와 만주에 쳐들어가는 공중 해상작전을 결정했다.
곧 중국의 항구들에 대한 해상 봉쇄를 시발로 최대의 경압과 최대의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원폭 공격으로 점차 전쟁을 확대한다는 것이었다. 조지 푸글든 앞의 책 24쪽. 이러한 미국의 위협과 함께 계속되는 전쟁 수행으로 야기되는 심각한 어려움을 견디다 못한 북한 측은 결국 미국의 포로 교환에 관한 최종안을 수락했다. 휴전 협정은 이제 별다른 장애 없이 타결 직전에 다다르게 되었다. 바로 이때 이승만 정부가 극히 불미스러운 사태를 일으키고 말았다. 1953년 6월 18일 이른바 반공포로의 석방이라는 미명 아래 부산, 마산, 논산 등에 수용되어 있는 포로 2만 5천 명을 불법적으로 경찰의 손에 넘겨준 것이다. 아울러 경찰의 손에 넘어간 포로들은 행방조차 묘연한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러한 이승만의 행위는 휴전회담을 다시 파탄시킬 수도 있는 심각한 도전임에 분명했다. 북한과 미국이 합의한 포로교환 방식은 중립국의 감시 아래 진행되는 자유교환이었는데 이승만은 이것을 거부하고 제네바 협정에도 어긋나는 완전한 자유교환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사태를 수습하려는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탈취된 포로를 즉각 복귀시키라는 북한 측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음에도 미국은 이승만과 다음과 같은 구두 계약까지 맺고 말았다. 이것은 형식상으로는 이승만이 휴전에 대한 양해의 대가로 요구한 사항을 미국이 받아들이는 방식을 취했지만 결국에는 한반도 내에서 미국의 위치를 확고하게 해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1. 휴전이 된 후에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한다. 2. 미국은 200만 달러를 1회분으로 하는 장기 경제 원조를 해준다. 3. 정치회의가 90일 이내 성과를 거두지 못할 때에는 한미 양국은 회의 참가를 중지한다. 4. 한국군의 증강은 계획대로 진행시킨다. 5. 정치회의 개최 전에 고위급 한미 회담을 연다. 6. 한국일보 1984년 6월 12일자 김병오 앞의 책 135쪽에서 재인용. 한국과 미국 정부 사이에 약속된 유예 사항은 군비 증강의 방지와 정치회의를 통한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규정한 휴전협정의 실현에 대해 중대한 난관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결국 미국과 북한은 깊은 상처만을 남긴 채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조인식을 가졌다. 이날 오전 10시 미국의 해리슨 소장과 북한의 남일 중장은 인사도 하지 않고 곧바로 토의에 들어가 적대 행위의 중지, 양군의 접촉선으로 하는 군사분계선의 설정, 비무장지대 설치, 휴전 이후의 병력 증강 방지, 제2조 외국군 철수와 통일방안 모색을 위한 참전 관계국 간의 정치회의 개최, 제4조 제60항을 골자로 하는 휴전협정에 조인한 다음 아무 인사도 없이 헤어졌다. 휴전에 즈음한 미국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착잡한 바로 그 자체였다. 7.
7. 북한은 한국전쟁의 결과를 미국의 패배로 규정짓고 있는 듯하다. 조선전쟁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참혹한 패배를 당한 미제는 세계에 이른 곳마다 연이어 얻어맞고 노관하고 있으며 계속 내리막길을 긋고 있고 국내외적으로 엄중한 위기에 빠져 있다. 스칼라피노, 이정식, 한국공산주의 운동사 3, 돌베개 1987, 840쪽에서 재인용. 한국전쟁에서 당한 패배는 미국 역시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있다. 정전협정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 클라크는 자신이 미국에서 맨 처음으로 승리하지 못한 정전협정에다 조인한 사령관이라고 고백했다. 말 1988년 7월호 22쪽. 처음으로 미국은 전쟁을 종결지었으나 그것을 가지고 성공이라고 외쳐댈 수는 없었다. 아무도 축하하지 않았다. 휴전 조인의 소식이 타임지 광장의 뉴스란에 잠깐 동안 내걸렸다. 사람들은 그 발표를 읽기 위해 걸음을 멈추었으나 이내 어깨를 추스르더니 걸어가 버렸다. 데일 전승 기념일과 같은 즐거워하는 군중들의 모임도 없었다. 클라크 장군은 기자들에게 나는 이 시간에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가 없었다고 소감을 털어놓았다. 아이젠하워는 분명히 전쟁을 종결시키겠다는 그의 선거 공약을 수행했으나 그러한 해결은 미국인의 사기를 앙양시키는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다. 8. 조지프 골든 앞의 책 659쪽. 미국의 공화당에서는 한국전쟁을 20세기 외교정책의 대실수라고 불렀으며 솔직히 말한다면 한국전쟁은 커다란 군사적 재난이며 부적당한 장소에서 부적당한 때에 부적당한 적과 싸운 부적당한 전쟁이라고 합동참모본부 의장인 오마 브래들리 장군은 논평하였다. 그 위의 책 14쪽. 어쨌든 휴전협정을 통해 한반도는 전투 없는 전쟁 상태로 돌입하게 되었다. 휴전협정은 몇 가지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첫째, 휴전협정은 한국전쟁의 주된 당사자가 미국과 북한이었다는 것을 명료하게 드러내주고 있다. 물론 북한 스스로는 자신만이 한국 민중을 대표하는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이기 때문에 전쟁을 미국과 한국 민중의 대결로 파악할 것이다. 한편 중국은 공식적으로 국가 차원이 아닌 민간 차원에서의 군대 파견이라는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에 휴전회담과 협정 조인 과정에서도 대체로 북한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자신은 지원을 하는 역할에 국한했다. 둘째, 휴전은 말뜻 그대로 전쟁의 종지가 아니라 전투의 일시적 종지만을 의미한다. 즉, 전쟁 수행의 의사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뜻하는 평화협정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는 법적으로는 여전히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실질적인 전투 또한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투 종지 상태에서 양군의 대치전을 의미하는 군사분계선, 즉 휴전선은 어떠한 의미에서든 결코 일반적인 국경선이 아니란 점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한반도는 서로 유일한 합법성을 주장하고 있는 두 개의 정부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는 하나의 국가인 것이다. 셋째, 이러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휴전협정은 적어도 협정 문구상으로는 실질적으로 전쟁 상태를 종식하고 더욱 안정된 평화를 이 땅에 정착시키려는 강한 지향을 포함하고 있다.
실제적인 의도가 어떠하든지 간에 휴전 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국은 주로 전투 그 자체의 중지에만 역점을 두었다. 반면 북한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외국군 철수와 병력 감축, 협상에 의한 남북 통일 등을 위한 원칙적 확인과 그 실현을 위한 장치 마련을 휴전협정을 통해 확보하고자